자, 126, 127쪽. 126쪽의 큰 제목은 직권의 변화입니다. 그죠? 직권의 변화 밑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직권의 변화에 해당하는 현상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지각 변동. 지각 변동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화산, 지진,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대륙이동설, 판구조론, 그러한 어떤 키워드들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됐죠? 또 하나 직권의 변화가 또 있어요. 지각 변동 말고 풍화 침식. 풍화 침식은 위에 지각 변동은 전부 다 지구 내부 에너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봐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엄밀히 얘기하면 중간고사 범위야, 기말고사 범위야. 중간고사 때 했던 거죠. 근데 직권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지각 변동을 얘기하려면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말을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풍화 침식이 있죠. 이거는 지표의 변화입니다. 뭐라고? 직권 중에서도 지표의 변화 되겠습니다. 이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물론 잘 들어. 위에 먼저 썼던 지각 변동에 의해서도 지표가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큰 의미에서 지각 변동으로 포함을 시키지, 그 지각 변동에서 지표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풍화 침식이라고 보통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요 단원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게 127쪽부터 지진과 화산 활동, 그러니까 풍화 침식이야 지각 변동이야? 지각 변동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단원은 2단원에 2에 03이죠. 03에 1 지진과 화산 활동.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나열되는 내용은 좀 많을 거예요. 일단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인 주제는 뭐 별로 큰 내용은 아닌데, 자, 지진과 화산 활동을 우리는 모두 어디에 포함된다고 얘기하느냐면 얘네들은 지각 변동에 포함되는 놈들입니다. 지각 변동은 모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직권의 변화긴 한데 주로 지각과 멘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요즘 들어서 핵의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이론이 있긴 있어요. 플룸 이론이라고 해서.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먼저 지진. 지진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 뭐에 의해서? 자, 지구 에너지가 지구 내부로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맞아요. 나오는데 나오다 보면 지구 전체 표면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주면 좋은데 간혹 이 에너지들이 지각이나 멘틀의 어떤 물질에 누적이 될 때가 있어요. 뭐 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적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근데 이때 누적되는 거는 대부분 어떤 에너지 종류로 튀어나오냐면 주로 무슨 에너지? 탄성 에너지 형태로 돼요. 누적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 모양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실제로 스펀지인데 플라스틱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죠? 플라스틱을 이렇게 쭉 휘면 요 부위가 이제 끊어질 확률이 높죠. 그럼 이 상태는 뭐냐 하면 누적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탕 끊어질 거 아니야.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양쪽으로 떨림이 전해지죠. 네, 그게 지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동 에너지를 우리가 파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땅이 어쨌든 흔들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거.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지진은 통합과학에서 대단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뒤에 가면 물리에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뭐 이래 있잖아. 맞아? 안전하고 요즘 가장 많이 관계된 게 지진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부터 좀 합니다. 첫 번째, 규모라는 말이 있고요. 진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됐나? 규모는요, 발생한 지점에서 방출된 에너지량을 규모라고 합니다. 진도는 어느 지역에 도달된 에너지 세기를 얘기합니다. 됐나?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대전에서 지진이 터졌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양은 100인데 대구에 도달된 양은 50입니다. 됐어요? 진도 얼마? 됐어요? 네, 규모는요? 100. 됐어요? 됐어? 그런데 이때 대전에서 발생한 양이 100인데 대구에는 50이 도달됐고요. 부산에는 20이 도달됐어요. 됐나? 그래서 대구하고 부산에서 실제로 발생한 양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해 봤더니 대전에서 발생된 양이 대구에서 계산해도 대전에서 발생한 양은 100이라고 계산이 됐고 부산에서 계산해도 대전에서 발생된 양은 100이라고 계산됐습니다. 당연한 거죠. 발생량은 100인데 도달되는 세기는 어떨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얼마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결국 그것을 추적하다 보면은 그 값은 발생량은 어디서 계산을 해도 어떻게 돼야 된다? 동일해야 됩니다. 됐냐? 즉 규모는 발생 지점에서의 발생 총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관측소가 어디에 있든 그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동일해야 됩니다. 됐나? 그런데 진도는 발생 지점이 아닌 어느 지점에서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 도달되느냐라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당연히 거리가 멀수록 작아집니다. 됐습니까? 정확한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진도는 이렇게 쓸게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됐습니까? 거리가 2배가 되면 에너지 세기는 4분의 1로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나왔던 얘기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진원이라는 말이 있고 진낭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앙지 이런 말 들어봤죠? 진원지. 됐어? 오케이? 네. 진원은요 실제 발생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각 내부 어딘가에 해당하겠지. 이해됐어? 됐어? 쓰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설명해 줄 때는, 용어를 설명해 줄 때는 일단 듣고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용어에 대해서 본질적인 거를 하지 말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진원이라고 하자 약속했다 이 말이야. 알았어? 진항은 뭐냐면요, 진원 바로 위 지표상의 한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진항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야, 요번 지진은 포항에서 터졌어. 됐어? 진항이야, 진원이야. 깊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위에서 지도상에서 봤을 때 위치는 어디다? 포항이다. 그럼 표면상의 한 점으로 일단 얘기된 거지. 그래서 그거는 진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포항시청 수직 깊이 20km 지점에서 터진 겁니다. 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표시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표면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지표고요. 여기에서 지진이 실제로 터졌습니다. 됐니? 그 다음 여기에 어떤 관측소가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지진파는 어떻게 전달되느냐? 지진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동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파동이니까 구면파로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됐어요? 전 방향으로. 됐나? 이때 지표상의 한 점을 얘를 뭐라고 한다? 이거는 진항. 됐지?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요 지점을 뭐라고 한다? 진원. 요 관측소. 됐어요? 이때 그러면 이렇게 된다. 잘 봐. 요 길이를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진원 깊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진원 깊이는 진항이 수직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진원 깊이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진원 깊이에 따라서 지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됐니? 예를 들어서 진원이 지표에서부터 100km 미만에 위치하고 있으면 얕은 지진. 뭐라고요? 그래서 한자로 얕을 천자를 써서 얕은 곳에서 발생했다 해서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100에서 이건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 정도는 원래 이러면 돼. 100보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면 그냥 깊은 지진이에요. 됐니? 그래서 깊을 심자를 써서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신발 지진입니다. 됐어요? 예.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 질문했는데 발음을 약간 흘리는 새끼들이 있어요. 알았어? 아, 죽는다. 정확하게 발음하시고. 아, 눈빛 초롱초롱한 거 봐라, 저거. 그냥 하나 득템했다고 이런 건데. 문과로 확. 그래서, 근데 이제 지구학 2 정도 되면 약간 심도 깊은 과목이죠. 그렇게 되면, 지표에서 100에서 700, 700 이상, 뭐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나오지 싶어서 안 하는데, 관측소에서 어디까지? 진원까지 다이렉트로 재는 거리가 있어야 됐니? 이거는 진원거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 관측소에서 진항까지의 다이렉트 거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진항거리. 됐어? 이때 이렇게 됩니다. 진원거리는 뭐는? 진원거리는 PSC라는 거를 이용하면 구해져요. 몰라도 돼. 알았어? 그 다음에 진항거리는 주시곡선이라는 걸 분석하면 나와요. 됐니? 따라서 그 두 개를 이용해야만 진원 깊이가 계산됩니다. 진원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됐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과학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이거요. 알았어? 근데 이거를 직접 측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뭐를 구하고? 진원거리 구하고 진원거리는 측정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측정이 된다고?
지난거리. 엄밀히 얘기하면 계산하는 거야, 둘 다. 알았어? 그래서 두 개가 구해지면 무슨 정리에 의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위치 결정은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됐니? 뭐? 세상에 니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 이 새끼야. 그걸 가지고 뭘 감탄하고 지랄이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진의 원인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일단 제일 많은 건 뭘까요? 끊어져요. 뭐라고? 뭐가 끊어져? 지각에 있는 무슨 구조가 끊어져? 지각이 끊어지진 않아. 지각 자체가 끊어지진 않아. 지각 안에 뭐가? 아니야. 판은 더 두꺼워. 지각을 구성하는 거. 멘틀은 지각 밑에 있는 거. 암석, 왜? 암석보다는 조금 더 큰 거. 아이고, 씨. 지층이 끊어질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용어가 정확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것을 끈을 단 지층, 그렇죠. 단층 지진이, 단층에 의한 지진이 제일 많습니다. 됐죠? 발생 빈도로 얘기해 줄게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 네. 두 번째로 많은 거는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층이 끊어지긴 하는데 엄밀히 하면 지층에다 구멍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뚫어버리는 거야. 뭐? 그렇죠. 화산에 의해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 됐죠? 세 번째는 땅이 울리는 게 꼭 끊어지고 그런 게 아니죠. 이것도 되지. 이 경우도 옆으로 소리하고 이렇게 진동이 전달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잖아. 차도 이래 되잖아. 차도 되지만은 때려도 울리죠. 맞나? 느껴졌어? 네. 이건 뭘까? 이건 인공지진이기도 하겠죠. 뭐? 핵포탄 투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면 뭐? 뭐? 그렇죠. 질량이 졸라 큰 놈이 땅을 때리면은 지진도 일어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뭐에 의해서 이거는 왜 떨어지노? 왜 떨어지노? 물체는 왜 떨어지나? 그렇죠. 그래서 중력 또는 자연 상태에서는 뭐가 일어나면서 중력에 의한 함몰 무너진다는 뜻이야. 됐나? 중력 함몰에 의한 지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진원 깊이에 따른 와이파이나 이거 다 됐나? 죄송합니다. 노란색으로 좀 쓰겠습니다. 알겠죠? 네. 진원 깊이에 따른 지진 종류 아까 얘기했죠? 네. 진원 깊이가 이것도 이상한데? 아무래도 빨간색으로 좀 쓰면 그렇잖아. 진원 깊이가 지표에서부터 100km인 경우를 얕을 천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 산발지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100km를 초과하는 경우를 짚을 심자를 써서 신발지진이라고 합니다. 됐나? 하나 물어볼게요. 같은 규모의 두 지진이 터졌습니다. 뭐라고요? 같은 규모의 두 지진이 터졌는데 하나는 천발이고 하나는 신발이래요. 됐어? 그 두 진원지로부터 뭐로부터? 그 두 진원지로부터 진앙으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한 한 점이 있어요. 됐니? 됐니? 진앙 어떤 한 지점이 있어. 됐어? 근데 진앙 거리가 똑같대. 뭐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야. 대구하고 대전하고 대구하고 부산하고 거리가 같다고 가정합시다. 됐나? 대전에서도 터지고 부산에서도 터졌어. 근데 둘의 규모는 똑같대. 뭐는 똑같다고? 근데 대전은 신발이고 부산은 천발이야. 됐나? 그 두 개가 전사방으로 퍼져가다 보면 대구가 사이에 있으니까 대구에 둘 다 오겠지. 진도는 누가 더 클까? 대전. 대전에 내가 신발이라 안 했나? 신발이라 그러면 더 멀죠. 그러니까 누구?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규모면 천발 지진에 의한 진도가 어떻다? 더 크다. 주의할 점. 진도가 일반적으로 크면 피해 정도도 어떻다? 심해집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 피해 정도는 뭐 정도는? 피해 정도는 오로지 진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님. 왜? 갑자기 왜? 바람하고 왜 파도가 나와? 그게 아니고 대구에 도달된 에너지 세기는 똑같더라도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대구는 화강암지대예요. 뭐라고? 화강암지대고요. 저쪽 전북 뭐 이쪽 진안 이런 데 가면 퇴적암지대야. 퇴적암이 약해요. 뭐라고? 그럼 둘 다 동일한 힘으로 때리면 어디가 더 박살나기 쉽노? 그렇죠. 화강암은 튼튼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그래서 피해 정도는 뭐는? 피해 정도는 지반의 강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진도가 같더라도. 이번에 그 포항 지진 터졌을 때 논밭이 강한 지반이 강한 거가 약한 거가? 좀 상대적으로 약한 지반이죠. 뭐 일어나더라? 물 올라오잖아. 쭉 흔들어 놓으니까 물이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났죠. 네. 됐어요? 그래도 도심지는 흥해인가? 거기에 도심지는 그래도 건물이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죠? 근데 몰라요. 거기 한 재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진이 집중된 지역 뭐라고? 지진이 현재도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지도에다가 점점점점점점점 찍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점점점점이 전부 다 뭐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그리더라는 거야. 됐나? 그거를 지진 대자를 써서 지진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주요 지진대의 분포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세계 지도를 보고 못 찾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 되는데. 일단 쓰기만 쓸게요. 알겠니? 이건 나중에 연습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환태평양 지진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이게 어딘데? 환자가 고리 환자입니다. 뭐라고? 둘러싸다. 둥그렇다 이런 뜻이야. 그럼 누구를? 태평양 한가운데가 아니고 태평양 가장자리 부근이라는 거예요. 태평양하고 주변 대륙과의 경계선 지방. 됐어? 거기가 지진대가 있죠. 두 번째로는 어디? 대서양은 중앙에 띠를 이루고 있어요. 됐니?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봐봐. 이거를 내가 바다라고 할게. 뭐라고? 바다를 위에서 내려다봤어. 됐어? 그럼 이거야. 태평양은 지진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태평양은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야. 됐니? 빨간색은 태평양을 얘기한 거야. 근데 대서양은 어디는? 대서양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야. 됐어?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그 산맥도 산맥이 뭐고? 봉우리 연결된 거 아니야. 맞아? 실제로는 봉우리 한 개가 나열된 거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 태백산맥 같은 경우가 설악산, 오대산 이런 것들, 금강산 이런 것들이 각자 산이 솟아서 연결된 거가?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땅덩어리 전체가 동해안 쪽에 이렇게 불쑥 솟아오른 거예요. 됐니? 띠 모양으로. 됐습니까? 이 지역은 현재도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네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게
거의 대부분 전체 지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씨. 여기까지 질문. 페이지는 아직 127쪽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화산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화산하고 이제 바로 판구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데 배경지식적인 측면이 좀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모의고사 형태를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